원희사는 이민자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민자죠. 몇 년도에 이민했어요. 이민했어요? 뭐 유학을 이제 94년에 했으니까 처음에. 근데 왔다 갔다 했죠. 선배라고 한국하고. 불러. 저기 유학 저기 아니 이민자 교포 84년생. 아니 생이 아니라. 형님 84년생이면 아우지 아우. 안 그래도 아우잖아. 아니 83년 이민. 83년이면 그 당시면은 진짜 84년 올림픽 LA 올림픽 치러지기 전이네. 아니 그때는 정말 농담이 아니고 11년 한국 선배네. 사람인지 한국이라는 나라도 몰랐고 예. 다들 날 보면 중국 사람 아니면 일본 사람. 한국은 맨날 어느 그런 나라인지도 얘기를 몰랐죠. 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항상 북한인지. 보면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가 일본이고 한국은 여기라고 이렇게 맨날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한국은 남들이 모르는 나라였어요. 맞아요. 나도 이제 유학 생활 할 때 대학교에서 이렇게 뭐 세븐일레븐에서 뭐 하면은 이렇게 아시안이 보이니까 저는 이제 그 백인 동네에서 학교 다녔으니까 근데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코리아라 그러면은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뭐 물어보고 맞아. 그 한국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그때만 해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한민국의 이민 역사를 보면은 이게 참 옛날서부터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이민을 했는데 그때는 뭐 중국 사람들이 먼저 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참 그때는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박물관도 있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고 그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대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알게 되기 위해서 좀 배우게 되어서 맞아요. 배우기 위해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누구를 모셨죠? 유고명 신경과 의사 박사님 네.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 길 오셨어요.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리고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의사로 통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언론에도 좀 많이 오르내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PD도 그냥 딱 보니까 어디서 예, 봤는데 그러니까. 그냥 알고 보니까 아는 사람이었어요. 네네. 전 뭐 예. 1973년에 이제 미국에 인턴 하려고 이제 유학 와서 벌써 금 전에 50년 됐군요 미국 온 지는. 예. 그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한 40년 동안 개업하고 있었고 한 몇 년 전에 이제 은퇴했습니다. 은퇴하셨습니까? 네, 축하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으셔서 LA도 자주 이렇게 네, 내려오실 네, 수가 있는 거네요. 여기가 워낙 LA나 얼바인 쪽이 날씨도 좋고 또 고등학교들 동창들 동기생들 친구가 한 25명 정도 있어서 자주 보고 싶어서 여기 자주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네. 신경과만 한 게 아니고 내과도 하신 네, 거죠? 저는 이제 신경과하고 이 가정의 패밀리 프랙티스하고 두 개를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주로 이제 그 신경과 계통의 환자들을 많이 보고 그래서 주로 이제 뇌졸중이나 뇌졸중. 또 요새 그 많이들 얘기하는 알츠하이머 그 치매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킨슨 그런 이 신경계통의 그 환자를 제가 주로 보고 있죠. 네, 결론 불치병을 많이 보시네요. 예, 그러네요. 그렇죠. 과거에는 불치병이었는데. 이제 치료 가능해요? 그렇죠. 알츠하이머랑 제가 이런. 한 40년 전, 50년 전에 공부할 때는 그게 워낙이 인기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 너무 당시에는? 어려운 병이었으니까. 그때는 알츠하이머, 치매 뭐 이런 병은 그 당시에는 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이걸- 정말 얼마나 어려운 예. 그 상태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킨슨이나 이런 뭐 두통이나 뇌암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했는데 지난 한 25년 동안에 아주 급작스러운 아주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어서 이제는 뭐 치매약도 여러 가지가 나왔고 물론 그것이 완전히 그 치매를 고치는 건 아니지만 그 증세를 많이 딜레이 시키는 그런 약들이 많이 나와서 없는 것보다는 얼마나 그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런 게 late stage에서도 이게 효과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도 효과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다른 내과가 또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계통의 병환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참 이런 선택들이 치료의 선택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개발이 많이 됐으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잖아요. 요즘 그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여기 그 미국에 있는 교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노인분들이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감당이 못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홈레스까지 되시는 이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빨리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 가기를 바라며
예. 예방하는데 좋은 게 있나요? 뭐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나 치매라든지 그저 알츠하이머 아니면은 뭐 이렇게 게임하고 퍼즐 맞추고 뭐 저기 많이 하고 그런 수도쿠? 것도 다 이제 수도쿠? 머리를 계속 쓰니까 예.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일찍 이제 뭐 65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65에 은퇴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집에 있는 경우라든지 사회 활동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러면서 그 이 사람들하고 만나는 그런 횟수도 아무래도 일할 때보다는 줄어들겠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또 사람들이 배우는 것도 느려지고 특히 지금 우리 세대는 정말 큰 문제예요. 우리 이 7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 컴퓨터하고 인터넷 AI에 대해서 이 40대 50대 사람들 하고 약간의 그 괴리가 있어요. 아유. 내 친구들도 보면은 뭐 저도 저도 약간의 컴맹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 배우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사회가 발전할 때 다른 자기 지능도 다 같이 발전하고 배우는 게 같이 발전돼야 맞아요.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맥도날드 가서 뭐 키오스크 한다든지 뭐 할 때도 이게 어렵고 짜증이 나니까 또 다른 사람들하고 또 이 얘기할 때도 같이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맞아요. 이게 그래서 살면서 보니까 트렌드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계속 접하면서 이제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나 이건 못해 네가 해 이거보다도 자기가 본인이 배우는 게 본인한테도 좋고 또 알츠하이머 또 이제 그런 병 같은 거에도 그렇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꾸 쓰면 이게 어느 정도 예방이 좀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머리를 써야 되는 거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했다고 해도 다른 계속 사회적인 활동을 계속 하면서 다른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 인풋을 많이 얻어가지고 얘기를 많이 듣고 많이 인포메이션을 옆에 사람들한테서 많이 들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내성적인 사람들이 또 있죠. 그리고 자기가 또 우월감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해서 또 얘기가 잘 안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은퇴하고 좀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여행도 가야지 뭐 좋은 봉사 활동도 해야지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사회 활동을 계속 유지하는 거. 그러면 이 LA나 이 얼바인 OC 이 동네 사시는 분들 뭐 이런 한국 분들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이 교회나 종교 활동 아니면 봉사 활동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하고 계속 소통하는 게 아주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영혼도 구하는 거. 그렇죠. 영혼도. 예. 영혼도 어떤 중요하죠. 분들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한국에 있는 그런 산들을 다 이렇게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알츠하이머 안 걸리게. 맞아요. 예방해서. 그래서 계속적인 머릿속에 이 기억력을 갖다가 감퇴되는 거를 자꾸만 막아주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자꾸만 계속적인 일도 반복하는 게 네.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네. 두 분 계시지만 부모님한테도 그런 걸 잘 좀 이해해가지고 잘 좀 해주세요. 네. 우리 부모님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잔소리 그러니까요. 레벨이 정말 많아가지고 아직은 네. 근데 맞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 근데 갑자기 우리 계속 치매 방송이 되겠다. 아니 왜냐면 저희 신경과 또 내과 하시니까 무료 봉사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샌프란시스코에서요? 하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사람 도우는 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네, 제가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35년, 40년 정도 의료 봉사하면서 라이언스 클럽에 이제 가입을 했는데 거기에서 1년에 4번 정도 샌프란시스코에는 유니온 스퀘어라고 그래서 여기 라디오 코리아 앞에 있는 큰 그런 이 광장 같은 잔디광장? 예. 그런 게 이제 거기도 예.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다운타운의 중심부인데 이제 거기에 1년에 한 4번 정도 광복절 날 뭐 그럴 때 이제 파레이드 하고 그럴 때 예. 이제 거기에서 이제 UC 샌프란시스코 의과 대학생들하고 치과 대학생들하고 거기 진짜 또 한국 학생들도 다행히 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의사가 돼야 되니까. 그분들 이제 다 같이 모아가지고 한 번 나가면은 그저 한
150명, 200명 정도씩 우리가 이제 그 치료해주고 그것도 이제 그 다른 때에는 큰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이 어르신들 그 한국 의사가 거기 많지가 않아요. 샌프란시스코가 유명한 도시지만 네. 중국계가 더 많고 그죠? 중국 의사가 더 많아요. 많은데 한국 의사도 개업하는 의사는 뭐 한 4-5명 그렇게밖에는 되지가 않아요. 지금은 더 적어요. 그러고 이제 대개 이제 뭐 카이저나 그런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많죠. 한국 의사가. 근데 이름 때문에 중국 의사로 많이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하고 내가 가는 사람 류를 많았다면서요. 써가지고 맞아요. 제가 류자 고자 명자. 따님을 하고 친분이 있거든요. 저는 계속 근데 또 한국 사람처럼 안 생겼어 또 따님이. 그죠? 그래서 중국계 싱가포리안인가 그런 그럼 제가 한번 생각까지 했었어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원래 이제 이 씨라고 하면 리에서 LEE 쓰는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유 씨는 이제 옛날에 RYU? 이제 LYU, RYU. 근데 나는 우리 아버님께서는 그러니까 LIEW로 중국계로 썼어요. 보겠네요. 예. LIEW로 썼는데 류. 예? 그게 더 류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그 옛날에 1960년대, 50년대에 이제 미국 비자 받으려고 이제 그 영사관에 갔는데 LIW로 써서 이제 드렸는데 그 미국 영사가 잘못 스펠링을 써가지고 LIEU로 썼어요. 근데 이거 잘못 썼어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그 사람이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시오. 그럴까봐 그냥 가는 무서워서 뭐 fine 그러고 LIEU로 이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선택 이제 아니게 개명을 하셨네요. 약간 그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 박세리도 옛날에 여기 왔을 때 그 아버지가 박준철 씨였네요. R자 쓰는 걸 잘못 까먹고 PAK라고 썼대요. 라스트 네임. 그래서 가게 됐대. 그렇게 되는 거지. 아 근데 예. 또 리 씨가 이 씨 같은 경우도 리라고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RHE도 있고. 이승만 박사님은 그 저이 last name을 RHEE로 쓰세요. 그 YI 쓰는 사람들도 YI 있더라고요. 도 맞아. 쓰고 YI도. 그치. 이순 씨는 또 YI라고 써요. YI고. 이순 씨는 리순 씨 정말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시면은 정말 우리가 한국 그 문교부나 정부에서 이제 언젠가는 말이죠. 이거 바꿔야 돼요. 우리가 옛날 일본 사람들의 성이나 이름은 누구든지 한자 이름이 있으면은 영어가 정확하게 항상 똑같아요. 그런데 받침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일본 그렇죠. 이름은 제가 볼 때 그런데 받침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미국 올 때만 해도 푸산이었지 부산이 아니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런데 푸산이었어요. 지금 한 20년 전부터 이제 그 부산이라고 문교부 정부의 방식에 따라 다르게 이제 완전히 바꿨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름을 그 뭐 수천 개 내지 수만 개일 테니까 언젠가는 이걸 갖다가 바꾸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생일 개념, 그 나이 개념을 바꾼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옛날에는 뭐 한국 네, 나이가 맞아요. 있었고 미국 나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국 나이, 미국 만 나이 따지는 건데 만 나이는 그건 정말 이제 미국식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1931년에 나가지고 아니 12월 31일 날 나서 그 다음 날 1살, 2살, 3살 막 그냥 맞아요. 뭐 횟수로도 있고 뭐 그렇게 올로도 있고 하고 하나 하는데 그거는 금년부터 그걸 바꿨나요? 네네. 네. 그게 점차적으로 그게 이제 근대화되고 그 옛날 유교 방식으로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바꾸는 거죠. 근데 그건 점차적으로 그렇게 바꾸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네. 그 우리가 이승만 얘기를 잠시 전에 했었잖아요. 근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민자예요. 굉장히 일찍 이민을 하셨던 케이스예요, 나름. 그죠? 그렇죠. 그 이민의 역사를 봤을 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0, 80년대에 이민을 했고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70년대 유학을 하시게 돼 가지고 이제 그 그때 미국이 이제 어떤 인연이 나라인지 됐구나. 알게 됐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한국은 그래도 이제 저는 한국 선진국이라고 봐요, 나는 지금. 지금은 선진국이라고 그러니까 봐도 그렇게 선진국으로 예, 가는 손색이 길에 없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개발이 계속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미국은 항상 좋은 나라였고 그래가지고 이민을 오게 됐는데 이제 이민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네. 그 박물관도 설립을 하시고
좀 이민이 언제서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요. 기록으로 봤을 때는 몇 년도가 그렇죠. 전이나요? 우리가 좀 이제 옛날 그 역사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대한 제국에서 이 미국 선교사 분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때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미국으로 하와이로 사탕수수 예, 그렇게 그거를 시작했다고 정식으로 우리가 한 거는 알고 있잖아요. 1903년이거든요. 네. 인천 1903년. 제물포에서. 예. 그런데 그래서 120년. 그 전에 벌써 한국 조선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거나 또 뭐 유학을 한다거나 해서 중국에 많이 갔었어요. 네.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엄청 많이 가 있었거든요. 네. 중국 사람들은 또 인천을 통해서 한국에 많이 살았고 마찬가지죠. 근데 그때 중국에 살던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중국 사람에 섞여서 중국 여권이나 그 당시에도 여권이 있었어요. 그 중국 그 비자 가지고 이 샌프란시스코로 해서 LA로 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1903년 이전에 LA나 샌프란시스코에 한국 사람들이 수십 명씩 살고 있었어요. 혹시 이런 분들이 이제 1849년인가요? 그 49ers 이제 네네. 골드러시가 있었어요. 네. 골드러시. 그때 이제 중국 신분으로 온 사람 중에서도 이제 ethnical Korean 그러니까 한국 분이 이제 중국으로 가신 분들도 있었을까요? 그럴 거예요.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봤는데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워낙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네네. 그 사람들이 상해를 통해서 이제 대개 이제 상해에서 일본 요코하마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로 이제 오십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대륙 횡단 철도 만들고 그럴 때 이제 네. 중국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비하하는 말로 쿨리라고 하면서 이제 쿨리.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횡단 철도를 만들 때 침목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거는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해머로 이 큰 2인치짜리 징을 박아가지고 무거운 옛날에 철도는 기차는 더 무거웠거든. 어려운 일은 다 미국 사람들이 하면 그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주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우리가 서부 영화에서도 보는 것 같이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이제 그런 거를 한 거지. 우리가 영화 보고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해요. 중국 사람들이 해머로 침목도 놓고 그랬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침목 놓고 하는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드 레이버가 아니에요. 네. 내가 이제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이제 친삼촌께서 서울공대 토목과를 나온 분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전문으로 해서 내가 이제 영화 보고 뭐 하면은 가끔 중국 사람들도 뭐 그런 거 있나 해서 가만히 자세히 봤더니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중국 사람들이 침묵을 많이 깔았다. 그러면서 고생 많이 했다는데 그거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침묵을 까는 사람들의 옷을 빨래해줬다. 그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LA에서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이제 관광을 하시고 이제 관광 안내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어려운 이 금문교 만들 때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태풍 같이 바람이 세니까 그 꼭대기 올라가서 이게 이 못을 박는데 그거를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을 시켰다.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 들은 얘기 같으죠. 그래서 많이 떨어져 죽었다 이러는 거야. 예. 그렇게 이제 재밌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듣고 미국 놈 나쁜 놈들 하면서 이제 비분 관계해가지고 저녁 때 만났는데 막 아주 이제 속상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네. 이제 또 그 전문가들한테 팩트가 물어봤죠. 뭔지. 실제로 팩트가. 예. 근데 잠깐만 그랬더니. 뉴욕에서 스카이스크레이퍼 거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음. 거의 일하는 사람들 보면
앉아가지고 그 나 HP 위에다가 딱 그거부터 생각났어. 근데 그거 합성 아니고 진짜야? 진짜래. 진짜예요, 진짜겠지. 진짜예요? 근데 그런 데 보면은 동양 사람들은 없어. 없어. 네. 그 사람들 미국 애들이 그걸 거의 잘 그런 걸 보시면 하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 보호 장치가 따로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없더라고. 그런 그러니까 나도 개념이 그게 없으니까. 그 보험도 유명하잖아요. 없고. 네, 유명하잖아 없는 그 거. 사진이. 그 떨어지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겠죠. 가끔씩. 아니 있겠지. 있겠죠. 그 사람들이 말이죠. 만약 100층 올라갈 때 거기 올라가서 징박을 때 그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양쪽 주머니에다가 못 하나가 10파운드짜리 양쪽에 하나씩 메고 끝까지 올라가서 쾅쾅 맞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건강한 미국 사람 아니면은 그 컴퓨터가 없는 시절이니까 아니, 그런 식이에요. 아니, 그때 그래가지고 고소공포증이 있으면은 뭐 그거 못하지. 그건 안 돼. 옛날엔 그런 것도 없었지. 그러니까 고소공포증을 전혀 안 느끼니까 거기 가서도 이렇게 샌드위치 그렇죠. 먹고 끝에 가서 그러는 그리고 거지, 솔직히. 밸런스도 나랑 잘 먹을 수 맞고. 있겠어? 난 토할 것 같아. 밥맛이 싹 떨어지지 사진 네. 보고. 어떻게 먹어? 나는 네. 그게 솔직히 어느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있겠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뒤에. 근데 그런 것도 근데 없. 그 옛날에는 당시에는 real 근데 그 금문교를 만들 때 많은 중국인이 많이 사망했다라는 사실은 것을 사실이에요, 예, 알고 그건. 있습니다. 예. 이게 저는 이 금문교를 지을 때 그 본체를 지을 때 그 사고가 난 거는 그게 아니고 예. 저도 그 연구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사망자들이- 반박하려면은 사망자가 미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아,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은 거기서 그럼 죽은 완전히 사람이 그럼 없어요. 완전히 그럼 잘못된 그렇죠. 그 역사를 그렇죠. 알고 있는 거네. 그러면 왜, 미국 중국 사람들이 사람들이 왜 지나- 잘못 클레임을 하는 건가 그걸? 근데 왜 이렇게 알려졌지? 그러니까 재미있게 예. 그거야 그래서 금문교는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 이 얘기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걸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예. 해보니까 그 전문가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옛날에 완전히 이 삼각자 슬라이더만 가지고 그 어려운 거를 하고 그분들의 그 머리는 기가 막힌 독일 사람들하고 미국 이 그러겠네요. 건축가들이 예. 하는 거다. 그 백인들이 그 사람들이 이걸 할 때는 전부 그 동부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들만 모셔다가 그 사람들이 맨 꼭대기까지 1시간 걸려서 올라가서 징 2개 받고 내려오는데 바람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꼭대기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한 번에 한꺼번에 갑자기 태풍이 칠 수가 있잖아요. 돌개바람이. 그래서 한꺼번에 25명이 떨어져서 사망을 했어요. 했었구나. 미국 다 백인들이었겠죠. 전문가들이.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가 그물을 크게 아주 튼튼하게 깔았는데 그 다음에 또 10명이 한 2달 있다가 또 떨어졌어. 근데 그 중에 2-3명은 바다로 떨어졌고 7명인가는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이 보호 장비를 하는 게 원칙이구나. 그런 걸 해서 그다음에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 진짜예요. 그야말로 그 세이프티넷을 이렇게 한 거네. 그렇죠. 안전망으로 세이프티넷을 이렇게. 그때 그 다음에 20명이 떨어진 다음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문교를 짓는데 한 몇 년이 걸렸는데 그때 사고 사망자가 20여 명 나는데 그건 전부 백인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샌프란시스코 시민들도 많이 모르죠. 모르죠. 근데 아니, 그런 얘기 왜냐면은 해봐야 기분 나쁘다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한다고. 아니, 나는. 아니 세발에서 왜냐면은- 그래 금융교는 중국인들이 지었습니다. 아예 그렇게 많이 또 그 최근에 막 흑인하고 아시안 관계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affirmative action 얘기 나올 때 아시안들도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러면서 금문교 중국인들이 만들었 그렇죠. 얘가 누가 많이 그랬어? 나와.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 그게 아, 우리끼리만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요. 전문가들. 그거는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런 그거는 거 원회사는 그게 결국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웃겠네. 생각을 해보세요. 저 뉴욕에서 온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는 우리도 잘 몰랐어. 이거는 독일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거를 뉴욕에서 불러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 와서 했고 그 밑에서 잡일하고 그러는 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그때 이제 아니거든. 인건비가 싸서 중국 사람들 많이 썼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저는 이제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완전 그거를- 말도 안 되는 그 그걸 하나의 75년 전 생각을 갖다가 네. 지금 그 생각으로 하니까 그게 지금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박사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럼 한국인들은 이렇게 이민을 해가지고 원래 이제 하와이 쪽에서 뭐 그 설탕 그런 사탕수수. 사탕수수 밭에서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를 와가지고 저 기록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을 좀 주로 많이 했나요? 그러니까 본토 이민자들은 샌프란시스코에 가장 맨 먼저 도착한 처음에,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제 하와이를 제외하고. 그죠. 그죠? 맨 처음에 이제 사탕수수 밭에서 이제 이민을 초대를 하려면 이제 우선 형식을 그런 식으로 형식을 취해야죠.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세탁소를 하겠다라는 세탁소. 이민 형식은 받아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하와이에 와 있다가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저 공부를 더 하면은 더 좋은 앞날이 다가올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다시 소개해서 샌프란시스코로 대부분이 먼저 왔어요. 메릿 베이스드 이민 비슷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그게 1903년에 이제 예.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도 1902년에 도산 안창호 네. 선생은요. 워낙에 그 동네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것 네. 같아. 그 샌프란시스코? 태어난 동네 아니 평안도 강서군이라는 데인데 예. 거기에는 뭐 안창호 선생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서 안익태 선생도 몇십 년 네. 후에 나오고 그냥 거기 그 훌륭한 사람들이 그 동네에 참 많이 살았어. 근데 안창호 선생이 자기 부모님이 이 신부를 골라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나는 미국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혼식하고 그거 다음날 제물포에서 배 타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오셨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1902년에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정식으로 왔기 때문에 하와이에는 들렸다가 샌프란시스코로 곧장 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역사책을 쓰느라고 안창호 선생의 그 이민 기록을 찾았거든요. 예. 그랬더니 1902년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고 다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 일기책을 우리가 이제 읽어봤더니 안창호 선생이 배를 잘못 타셨어요. 호놀룰루에서 그래서 시애틀에 처음 내리셨어요. 그 시애틀에 먼저 그래서 도착했구나. 시애틀에 처음 오신 기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참 미국 오는 것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미국 오는 게 어려웠죠. 80년대만 해도 미국 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았어요. 그때 그때는 우리 그래도 엄마 아빠 그때는 따라왔어요. 정말이지. 그래가지고 안창호 선생이 다시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공부하려고 오셨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느 날 차이나타운에서 중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하고는 바깥에 머리 모양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치. 우리는 상투를 했고 중국 사람들은 굴리 그렇다고. 댕기를 땄지. 예. 그런데 머리 스타일이 다르고 그러니까. 헤어스타일이 예.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그때도 이제 우리의 자긍심이 있어서 우리는 상투를 하고 이제 인삼을 팔았는데 차이나타운에서 서로 싸움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이 다 같이 옆에서 이제 구경하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옛날 사람들은 아마 주먹으로 치지 않고 말로 하면서 상대편 상투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싸울 이러고 때 있는 거예요? 더 열받겠는데. 그러니까 약간 여자들이 싸우듯이 약간 그런 거네. 머리 잡고 너무, 이게 지금 이게 너무 열받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또 재밌다고 웃는데 우리 안창호 선생이 볼 때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 싸움을 말린 다음에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저 사람이 내 인삼은 중국 거고 자기 인삼은 개성 거다. 그러니까 내게 더 진짜니까 내 거를 사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물론 후에 다른 분이 이제 쓴 얘기지만 그래서 이거 내가 교육을 먼저 받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10명 모아가지고 친목회를 만들고 안창호 선생님이 워낙 기독교 신앙이 개신교 신앙.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좀
올바르게 살아보자 해가지고 예. 이제 그 친목회를 만들고 가정 예배를 본 게 이제 그 교회 그 시초입니다. 그게 한인교회를 만든 거죠. 1903년에. 1903년. 그게 그 교회 네. 우리 프로듀서도 이렇게 잠시 들렸던 교회. 네, 아, 맞습니다. 거기서 만난 건가요? 왜 계속 안 다녔는지 나 어. 이해가 안 가네. 쫓겨났는지 그 물어봐야 교회 되겠네요. 규모는 규모는 어느 이제 정도인가요? 작죠. 지금은 크잖아요. 지금도 저 여러분들께서 그저 이 샌프란시스코 하면 꼭 이제 로스앤젤레스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겠지만 언덕이 가서 많아요. 보시면은 언덕도 많고 힐. 그 로맨틱하고 멋있지만 바트. 요즘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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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게 생각해요. 요새는 좀 요새는 샌프란 그러면 별로지. 좀 망했다. 거기 그 그런데 런던 브리드 시장도 그렇고 그렇지만 거기 저 정책들 보면 아니 거기 검사장도 거기서 검사장 하다가 여기 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망한다. 아니 그러니까 조지 게스콘 여기 이제 그런데 게스트로 내가 오실 그 때는 검사 그게- 그저 검찰총장 바로 옆집에서 아는데 게스콘 저- 평판 안 좋았죠. 그렇지. 그런데 그거 우리가 수입했어요. LA가. 아 왜 여기로 보내요? 그쪽에서 그냥 데리고 그러니까. 계시지. 근데 거기 조그만 데서 하다가 이제 큰 데로 와서 이제 발판을 넓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넓은 데서. no. 근데 샌프란시스코가 사실은 인구가 85만 명이에요. 네. 정답. 굉장히 적은 거야. 시리가 근데 그렇죠. 작잖아. 얘만하잖아. LA보다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인구로는. 인구로는 한 5분의 1 되죠. 네. 근데 저 재미있는 얘기는 인구가 5분의 1 정도도 안 되는데 경찰국의 예산이 LA 경찰국 예산의 50%야. 이게 뭔 그러면 거야, 굉장히 이게? 이상하죠? 그럼 샌프란시스코가 아무래도 치안이나 이런 그게 거는 좀 특이한 좋을 것 도시라서 같은데. 그래요. 근데 예. 내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는 거는 스퀘어 원 돌아가서 인구가 85만 명인데 한국 사람이 1%예요. 8,500명. 네, 그거 지금- 굉장히 적죠. 지금 굉장히 적네요. 굉장히 적은 그러고 거죠. 예. 이제 그래서 그리고 그게 그 인구가 늘지를 않아요. 이제 여러 가지로 비싸고 뭐 물가가. 그렇죠. 부동산 그런 것도 생활비도 비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부익부 빈익빈이 거기가 또 좀 상당히 세죠. 심하다 예. 그러고 그 산호세의 그 실리콘밸리 쪽에 아주 그 젊고 유능한 그 젊은 그 엔지니어들이나 뭐 파이낸스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그분들이 살기는 전부 샌프란시스코에 산다고 그러고 아침에 출퇴근하는데 50분씩 1시간씩 운전해서 아, 다녀요. 예. 그러니까 바트도 예. 있잖아요. 바. 바트는 그것도 좀 폼이 안 나서 잘 안 타지. 그것도 여유가 바트를 있으니까. 딱 보면 이렇게 되게 운치가 있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제 영화 볼 때 영화에서 볼 때 그러고 그런 거예요? 진짜 그래서- 별로 없어 보이는 거구나. 그래서 바트 타면 거기서 또 내려가지고 또 우버 타고 또 회사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힘들지. 자전거. 그 자전거 타고. 근데 그러면 졸려서 회사 가면 졸리지.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집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죠.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하고 그 산호세 실리콘밸리 쪽에는 하이웨이 280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그 이 예.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냥 산하고 나무로 꽉 차 있어. 옆에는 호수가 있고. 아니 거기 산호세하고 실리콘밸리 쪽은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그때 몇 년 전에 거기는 갔었는데. 그거 뭐 한 3, 40년 전에는 거기가 전부 거기 한인 많고 그죠? 거기가 과수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저 지금은 아주 깨끗하죠. 근데 예. 인구가 적어서 이 발전이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처음 120년 전에 생겼을 때야 10명, 15명, 50명, 100명 정말 하다가 역사 깊은 이제 교회네요. 그러다가 한 최고로 한 250명 되다가 요새는 그냥 좀 숫자가 아니 많이 줄었습니다. 250명이나 들어갈 정도면 규모가 꽤 큰데 그 정도면 그렇죠. 작은 교회는 아닌데요. 이거 아주 제일 컸을 때 이제 한 25년 전에는 그렇게도 지금은 몇 됐다가 명인가요? 근데 지금은 좀 아주 적어요. 지금 그 교회 계속 다니시는 네, 거고요. 네. 그 점점 이제 좀 미국에서도 종교인들 자체가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어린 친구들도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특히 보면. 솔직히 샌프란시스코 그러면은 강성진보의 메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far left, progressive left의 그 심볼 이 샌프란시스코 나왔다. 거기 정치인들도 그러는데 거기서 그 한인분들도 이렇게 그 강성진보 쪽 성향
좀 많지 않나요? 그쪽 샌프란 쪽은 꼭 그런 거 영이 아닌가요? 다시 한번 좀 쉽게 한번 더 얘기할 수 있게 한번 안 들렸어요? 다시 한번 해줘봐. 예요. 아니 저기 그 아니, 거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좌파 정권, 한인들이 좌파 정권자가 너무 이게 좀 많잖아요. 진보적이지 않냐 정치적으로. 투마치. 글쎄 내가 네. 지금 그 투마치, 얘기를 투마치.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려고. 그런데 나도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렇죠. 미국 전체로 볼 때 저희가 샌프란시스코 사실 뉴스에 많이 다뤄요. 그래서 예. 이제 미국 전체로 볼 때 그런 그 무브먼트가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대개 스웨덴이나 덴마크에서 하는 이상한 거를 보고 소셜리스트. 그렇죠. 그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애틀하고 버클리에서 조금 시작을 해요. 맞아요. 이게 버클리에서 다녀오면 그렇지. 세대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그 버클리하고 시애틀에서 조금 시작을 해가지고 트라이얼 앤 에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번 꽉 부딪혀 보는 거야 경찰하고.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에 조금 나잖아. 근데 신문에 뉴욕 타임즈에 시애틀이나 버클리에서 한 거는 시시하기 때문에 커버가 안 돼요? 카바가 두 줄밖에 안 나.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비웃으면서 지나갔다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딱 보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아주 조직적이고 상당히 이게 강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 디모크라틱 파티 머신이라고 할 정도로 예. 아주 그 정연하게 잘 돼 있다고. 그리고 이제 거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또 이 동성애자들의 또 메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하는 행동이 아주 일사불란해요. 지금 이 슈퍼바이저도 아마 9명 중에 아마 2-3명이 그 그럴 LGBTQ 거예요. 커뮤니티 쪽 그러니까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그 이제 그 자기네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를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는 거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잘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것까지 같이 겹쳐가지고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좌파 성향이 아주 심하죠.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서도 지금 LA 쪽에서도 그런 법이 그 상정돼서 의결됐는지 모르지만 시의회에서 $950가 넘지 예. 않는 여기 맞아요. 도둑질을 여기 그게 우리가 시작한 거야. 예. 그러니까 왜 여기서 하냐고. 여기서 이제 했어요? 거기서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왜 하냐고. 우리가 저기 그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로스라는데 머빈스라는데 아니면 어떤 대형 가게 모든 월그린 뭐 세큐리티가 이런데, 항상 right? 있고 그 항상 그 캐셔들이 얘기하는 게 샤프리프터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막으려고 하면은 그 막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피해가 와요. 그 징계를 그렇죠. 내릴 수 있게 이제 아니, 그런 적반하장식 법이 이제 막 추진되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거 거꾸로 가는 샌프란시스코는 이게 월그린이 손 들고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 뿌리를 보면은 항상 이게 샌프란에서 출발하더라고요. 조지 가스컨도 물론 우리가 여기 모시긴 했지만 그 조지 가스컨이 북가주에서 그렇게 퍼뜨렸고 그렇죠. 여기 이제 남가주에서도 그래서 지금 논란의 검사장이잖아요. 지금 가스컨 인터뷰할 가스컨. 때 참느라고 되게 노력했죠. 가스컨. 가스콘이 아주 멋있게 생겨서 처음에는 근데 또 옆집에도 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동네는 굉장히 그때 그래 난 우리 동네는 이제 굉장히 세이프하겠다 그러는데 하는 행동 보니까 아주 이게 이 사회주의적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근데 그 당시에도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그렇죠. 남가주 와서 여기 와서는 더 근데 더 과격하게 하는 거 근데 같아요. 여기 시민들이 그거를 원하면은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대다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대다수가 안 되면 그거를 리버스 TV가 시킬 수가 문제예요. 없어. TV 뉴스가 문제예요. 미디어가 맨날 이렇게 그거는 맞아요. 좋은 것만 그쪽에서 좋은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대로 보면은 아니 그런 정책들이 다 나쁘다. 취지는 좋아요. 근데 리얼리티는 다르다는 나는 거지. 취지가 좋은 것도 모르겠어. 솔직히 아니, 말해서 그냥 취지는 나는 취지가 좋은 것도 그냥 모르겠고 약자를 no. 감싸는 I think it's 그건 ridiculous. 좋은데. No, 아니야. 나는 내가 볼 땐 다른 히든 어젠다가 있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샌프란시스코 검사장 뭐 그 남가주 저기 가스건 같은 경우에는 조지 소로스가 지금 미국 대도시에서 돈을 많이 알죠. So I think that guy is bad. 그러는데 근데 이 내가 법의 취지 내용을 들어보면은 okay, I understand the concept. 근데 이거를
리얼리티로 하면 아니, 이거 how 완전히 can you understand the concept? I don't understand 아니, the like concept. 핸디캡 사람들이 모두 다 식당에 No, 가서 I 이렇게 think 같이 인조이 할 수 있는 나는 그런 기회를 그- 준다는 거. 근데 그게 악용이 된다는 거지. 950불 미만으로 그렇게 훔치고 다닌다는 거. 그것도 per day가 아니고 per store란 말이에요. That's weird. 그래서 나는 그거는 계획적으로 이거는 범죄를 난무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니 근데 이게 나는 I see it 초밥 that 같은 way.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었을 때 걔를 감옥에 넣으면 감옥에서 더 나빠질 아니, 수 있으니까 그런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 그런 거는 이제 삼진 아웃제 예를 들면 3 strike you're out 그런 거를 이제 완화시켜야 된다. 그런 거는 I agree with that. 난 그거는 이제 이해가 가. 예를 들면 마리화나 세방 but this is 뭐 kind 그 of 정도는 different. 우리가 근데 요거는 봐줘야지. 이제 좀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라 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전할 말씀을 듣고 계속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이게 미국 공원이구나. 아, 진짜 좋다. 나 이따가 사진 좀 잘 찍어봐. 걱정하지 마. 내가 키 2m로 나오게 찍어줄게. 자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먹고 시작하자. 아니 근데 기분 진짜 좋아. 미국에 오니까 또 한강에서 치맥하는 거랑 기분이 또 다르네. 내가 잘 골랐지? 여기가 미남 미녀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래. 그럼 언니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머? 아우 야, 나 또 킹받네 진짜. 아니 언니 그런 말도 쓸 줄 알아? 야, 이제 그만하고 빨리 한잔하자. 건조해서 그런지 목이 마르다. 마셔. 아니 근데 우리 여기서 술 마시면은 총 맞는 거 아니야? 너 왜 그런 소리를 해? 무섭게. 아니 저기 봐, 경찰들이 자꾸 쳐다봐. 어머? 아, 진짜 또 이쁜 건 알아가지고 또 진짜. 언니 내가 그 말은 도저히 맨정신에 들어줄 수가 없다. 나 빨리 한잔해. 아니 근데 진짜 저기 보라니까 손에 총 차고 있어. 진짜 진짜 나한테 관심 있나 봐. Excuse me, ladies. What's going on here? Yes, I'm fine, thank you. And you? You can't drink those here. 뭐라고요? 같이 마시자고요? 여기서 마시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Drinking in public? Are you guys trying to go to jail? 제일 여기서 마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건가? 아니 아줌마. 콩밥. 이 바깥에서 술 마시면 against the law야. 유리도 깨지면 발 아야 해. 아프잖아. dangerous야. 병원 가. 조심해. First time, it's okay. 괜찮아. We're gonna let you off with a warning this time. 술병 안 보이게 빨리 좀 치워서 가 그냥. 오케이? You got it? 언니, 내가 국제 로맨스 타령하다가 총 맞는다고 했지? 총 안 맞았거든. 나 근데 닭다리 하나만 제발 뜯으면 안 될까? 나한테 말 걸지 마. 알았어 먹을게. 아주 PSA 나가는 동안에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예. 좀 우리가 나눴었는데 예, 유 박사님이 와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오셨으니까 샌프란시스코 역사의 산 증인 중에 한인사 네네, 조금 산 증인 알아요. 분의 한 분인데요. 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러면 이제 이철수 사건이 네.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 이철수 사건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이게 살인죄로 누명을 써가지고 네. 교도소에 수감돼서 거기서도 이제 그 살해 협박을 받아서 어떻게 또 살해를 했죠. 네. 굉장히 좀 억울한 그런 스토리인데 그때 그 규명 운동을 하셨어요, 유 박사님께서도. 저는 이제 그분이 그 사건 난 후에 이제 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떠날 때 내가 그 세인트 메리 병원이라는 데서 어텐딩 닥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다른 의사들이 그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후에 세상 떠날 때 이제 한번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철수 사건이 이제 물론 복잡하고 이제 여러분들 뇌리에서 많이 사라졌겠지만 이제 그 사람이 이 차이나타운에서 이 중국 사람들 갱단에 이제 연루되어서 이제 체포됐다가 이제 다른 중국 사람들이 이철수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나쁘게 자기네가 빠져나갈
겸해서 이제 몰았어요. 중국 덮어 씌웠군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 죄를. 사람들이 중국 갱단이었어요. 한 거네요.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들은 관계 없어요. 거기에 예. 이 사람 그때 벌써 옛날에는 한국 사람 별로 없었으니까. 예. 그 사람이 원래 근데 그 깽단 원 맞나요? 그 아니면 같이 뭐 친구 같이 근데 지내긴 그래가지고 완전 지냈어요. 뒤돌려가지고 배신을 때렸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전혀 이제 살인도 안 했는데 그렇죠. 이제 옆에는 교도소에 있었지. 수감됐죠. 그렇지만 네. 그 그래서 fall 나쁜 guy. 일은 안 했는데 이제 성격이 좀 괄괄하거나 무슨 뭐 그런 거가 있어 억울하게 이제 그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었는데 감옥에서 다른 또 그 이 나쁜 그 죄수들하고 이제 언쟁을 하고 뭐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속으로 억울하니까 매일같이 얼마나 괴로웠겠죠. 억울하겠어. 예. 그냥 아주 미칠 지경이었겠죠. 그런데 딴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또 못 살게 굴고 하다가 보니까 요번에는 진짜 그 감옥에서 살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이게 그 초범 같은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은 좀 걱정이 되는 그렇죠. 부분. 그런 예. 근데 그게 이제 있는 그거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억울하게 돼서 이제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처음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큰 문제가 네. 아니었는데 두 번째 이제 이게 살인이잖아요. 살인인데 이게 감옥에서 살인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큰 뉴스가 정신형 됐는데 아닌가요? 그렇게 근데 그렇죠. 셀프 디펜스가 네, 좀 뭐 적용되지 그렇게 않았나요? 됐지만 증거를 내야지. 이제 그거를 이제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그때 그 세크라멘토 비라는 그 이 신문의 기자 그 메인스트림 기자하시는 언론에서 한인 그 기자가 분이 있었죠. 이경원 기자라는 이경원 분이 기자, 이제 대기자 이걸 하시죠. 갖다가 이제 그 파고 들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두 번째 살인한 건 맞지만 첫 번째는 나는 관계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 갖다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시작이 잘못됐는데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억울하게 감옥에 안 갔으면 난 살인 안 한 거야. 뭐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 이철수 씨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에서 이렇게 총을 갖고 놀다가 이게 한 방 땅빵 하고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걸 어떻게 살인죄로 엮여가지고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 교도소에 수감되고. 저도 이제 그 예.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그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근데 그때 이제 유재건 변호사라고 네, 예. 또 아주 담당 그 변호사였죠. 저희 그 탁월한 그 변호사가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 저희 거의 범시민적으로 그 이제 그 데모도 많이 하고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규명운동 엄청 구명운동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인회를 그 필두로. 추록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사회에 적응하는 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그 대목이. 그렇죠. 이게 네. 그 대목이 너무 우리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한국말 거의 못하세요. 못하시고 아 이철수 씨가 말씀. 이철수 씨가 한국말 거의 못하세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했어요. 영어로만 맞아요. 영어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서도 그 포용이 되지만 30년 전, 20년 전에는 그런 게 사람들이 그걸 포용을 잘 못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유재건 변호사도 만일 계속 도와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경원 기자가 또 많이 딴 데로, 도와줬죠. 이경원 기자가 끝까지 도와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또 뭐 자기 또 아니, 할 일이 있으니까 아니, 큰일 하고. 근데 솔직히 근데 이철수 씨가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억울하지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가지고 나오긴 했잖아요. 이제 규명운동 무죄 이제 판결 받아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그 친구를 도와준 그분을 도와준 그 일본 친구가 있지 않아요? 일본인 친구. 네네. 제가 이름은 그건 까먹었어요. 저도 그 잊었습니다. 자세하게 그 얘기는 일본인 들었지만. 친구가 계속해서 이렇게 도와줬어요. 물심양면으로. 네. 옥살이하는 내내. 네. 근데 나오고 나서 이 친구한테 협박을 한 거야. 일본인 친구한테. 돈 달라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철수 씨가 사회 적응이 안 돼가지고 또 나쁜 길로 이제 그렇죠.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옥에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제 네. 그게 So that's 리스크 a bad 중에 sign. 그게 되는 하나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잘못된 길로 간 거죠. 그런데 이경원 기자가 이걸 막으려고 네. 기자님 막으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고 그랬는데 한동안 연락을 참 안 한 걸로 어려워요. 알고 있어요. 한인 사회라고 네. 연락을 끊고 네, 적응이 네, 안 된 거야. 그래요. 처음에는 영웅 취급을 받았다면서요. 그렇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하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월급쟁이로 이렇게 사는 게 그 라이프 스타일이 익숙하지가 그게 못한 되지 거예요. 그 않는 거예요. 월급쟁이 생활을 그게 도저히 참 못하겠다고 그게 안타까운 한 일이에요. 거더라고요. 예.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이 독립운동 하면서 1908년에 네. 우리 한국이 조선 제국이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을 일본 사람들하고 맺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테이크오버 사기 아니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이제 민영환 이제 그런 그 훌륭한 분들이 너무 이거는 정말 그 옳지 않은 일이라고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포고문을 내고 자결을 했어요. 너무나 속이 상해서. 예. 그런데 1908년에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됐는데 예. 그러니까 1905년부터 벌써 일본 사람들이 와서 한국을 굉장히 컨트롤하고 있었죠. 예. 그런데 그 1908년 그 3월 달에 그 이 고종 황제의 외교 고문으로 있는 그 더함 스티븐스라는 그 미국 영사인데 지금으로 치면 대사급이에요. 네. 미국 스티븐. 대통령의 친구였어요. 그 스티븐스가 이제 그 일본에 그 이제 월급 받고 이제 일본에 돈도 받고 있으니까 이제 그 다시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크로니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조선 사람들은 저 비교적 이제 뭐 좀 말을 갖다가 우리를 많이 무시했지. 우리가 아니 그 당시에는 뭐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괜찮았고 이거 서양 나라들하고 중간치기 일찍 나라고 교류를 우리는 했고. 그 당시에 상당히 요새로 말하면은 저개발 국가 같았으니까 네네네네. 이 사람이 신문에다가 그렇게 썼다고요. 이게 이제 조만간에 아무래도 조선은 일본하고 합방을 해야지 뭐 전기도 들어오고 철도도 놓고 사람들이 제대로 사람같이 살 수 있다. 살려면은 예. 일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게 크게 났어요. 예. 23일 날. 그랬더니 이 장인환이라는 그 교의사예요. 하고 그다음에 전명운이라는 그 두 분이 나이가 20대 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날 저녁 때 우리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아니 이런 죽일 놈이 있나? 네.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보고 우리가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민영환 그분이 자결한 것에 대해서 아주 슬프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스티븐스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 놈을 혼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 그 다음날 아침에 페어몬트 호텔에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거기서 사과하라. 얘기를 바꿔라. 너 잘못했다고 했더니 그 스티븐스가 바꿀 리가 없죠. 너희들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을 봐도 너희가 확실히 부족한 것이 나타난다. 말로 해야 되는데 말이야 막 나를 때리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정말이지 이 전명훈 의사가 한 대 때렸다고. 그래서 경찰이 왔는데 그냥 집에 그러니까 보내라. 저기 더함 스티븐스를 한 대 때렸어요. 이 난리 죽일로만. 났겠네 또.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이해를 해가지고 했구나. 경찰 보고 예. 그냥 그때만 넘어가자. 해도 한국 사람이 미국 대사급 되는 사람을 친다는 거는 그건 상상을 못 하는 거지. 걸리면은 린치 당해서 큰일 날 텐데 집으로 보냈어요. 예. 그날 밤에 또 교회에 모였어. 우리가 이 울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재판 판결문에는 아무 말도 안 나왔지만 이놈을 처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내통이 있었어요. 여러 명한테서. 말은 안 했지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이 샌프란시스코 부두에 페리 빌딩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항만청 같은데 거기서 배를 타고 오클랜드로 가서 오클랜드에서 기차 타고 워싱턴 가는 거예요. 옛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곧장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오클랜드에 가서 갔다가. 오클랜드에서 이제 그 대륙 횡단 열차 타고 하는데 거기에 일본 총영사가 스티븐스를 모시고 그 세단에서 내렸는데
전명훈 의사가 권총을 꺼내가지고 쏜 거야. 근데 그게 격발이 안 됐어요. 옛날 총은 사실 총알이 참 불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장 영화에서 나요. 보면은 예. 한 번에 그냥 6혈포를 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장인환 의사가 뒤에 딱 서 있다가 이 양반이 권총을 꺼내가지고 3발을 쐈어. 그러니까 첫 발에 안 맞으니까 이 전명훈 의사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권총으로 그 사람을 막 때렸다고. 네. 근데 장인환 의사가 그걸 보고 보통 사람 같으면 둘이 떨어질 때 총을 쏠 텐데 네. 장인환 의사는 생각이 아주 강했어요. 두 사람이 엉켜 있는데 그냥 대놓고 3발을 쐈어. 그런데 첫 방이 저 자기 친구 교우 전명훈 의사 어깨에 맞았고 전명훈 의사가 총 맞으니까 떨어졌어. 예. 그러니까 이 사람 혼자 남았어. 스티븐스. 그걸 총을 쏴가지고 폐하고 복부에 2발을 맞았어요. 죽었어요? 스티븐스. 그래서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 다음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제 체포가 됐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사건이죠. 예. 외국 사람이 미국 대사급 사람을 갖다 어저께 크로니클에 대서특필난 대통령의 친구를 쏴서 근데 이제 그날 안 죽는 줄 알았어. 예. 그래갖고 신문에 일면에 났는데 스티븐스 부상 그러고 대통령이 큰 걱정하다 그러면서 이제 전명훈하고 이 장윤원 의사 이제 옛날에는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찍을 게 없었지. 뭐 이게 그러니까 뭐 사파야, 노노노. 그런 것도 그렇게 없어요? 하려면 그건 누가 총을 쏴야지 이걸 팍 찍지. 예,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갑자기니까 네, 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그게 크로니클에 크게 사파로 났어. 총을 쏘는 거, 넘어지는 거 해가지고 아주 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그거예요. 크로니클 신문에서 아주 한국 사람한테 우호적으로, 일본 사람한테 적대적으로 글을 1면, 2면, 샌프란시스코 3면에 크로니클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역사하고 그거는- 백그라운드까지 다 이제 그렇죠. 프린트를 한 거네요. 그래가지고 이 A very healthy, progressive 그 마인셋으로 글을 딱 쓴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 그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 저는 그런 거 솔직히 저널리스트로서 저널리즘은 기본적으로 약간은 진보적인 게 건강하다고 봐요. 저는 원래 그리고 I agree. 제가 그리고 항상 뭐 공화당 저는 이제 공화당 민주당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를 했는데 근데 지금은 내가 보니까 그런 그 좌우 진영 논리를 떠나서 좀 커럽션으로 자꾸 가니까 이게 커럽션으로 가니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이 모든 문제는 옛날하고 좀 많이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엔 좀 더 순수 시대였던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지금은 굉장히 이제 부패 시대 속에서 저는 살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한 그 커럽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communications, mass communication의 그게 이제 핵심을 가장-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옛날에는 그렇게 뭐 건강하고 예를 들면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좀 기자들이 정신들이 좀 더 깨끗하고 그러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 콜포레이트이 이렇게 그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엄청난 광고주가 되면서 이렇게 많이 변질이 된 것 같아요. 보면은 커버할 거 커버 안 하고 예를 들면 fake news by omission 그게 많고. 아무래도 그게 현실이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 의사지 저는 이제 정치가나 사회학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세상은 아무래도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문도 물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물론 뭐 그 광고주나 그런 것 때문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물론 두 분 선생님들도 언론인이시지만 언론인들이 대개 보면은 강자보다는 약자의 편에 그렇죠. 서서 어려운 걸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서로의 그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보수 사람인데 예, 보수적인. 저도 요전번에도 그렇죠. 트럼프 계속 2번 찍었어요. 그래서 예. 한 번은 성공하고 한 번은 실패했는데 예, 그러면 저는 요 다음에 나는 트럼프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공화당의 정책. 강령을 좋아합니다. 정책을 공화당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민주당 뭐 그렇지만 그거는 이 세상은 딱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참 바뀌어지지가 않는데. 예, 예.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제 보수적으로 변하는 또 거야. 변해요. 아 근데 네. 지금 언론이 원래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원래 언론이 약자의 편에 서고 강자를 비판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요새 언론이 강자를 굉장히 많이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사실 돈을 어디서 받고 좀 있으니까. 그런 게 많이 느껴. 특히 바이든 정부 들고 그러면서 보호를 많이 해주고 부패 커버할 거를 많이 이렇게 실드 쳐가지고 그게 이제 분노를 좀 많이 하게. 그렇죠. 않나 지금도 싶어요. 사실 저 LA 쪽은 잘 모르지만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정치인들 파인스타인이나 바바라 낸시 막서나 펠로시. 펠로시나 이런 분들은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아니고 억만장자예요. 이분들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벌써 한 그럼- 4, 50년 그렇게 그렇죠.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제. 사람들은 네, 벌써 다 이제- 이게 그 정치적인 그 이 머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네가 완전히 뭘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그래가지고 못줄 사람들이 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나오네요. 이게 보니까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지금 부통령도 그러고 해리스도 다 샌프란시스코, 카멀라 해리스도 뉴섬도 가빈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시장 출신. 그럼요. 박사님도 샌프란시스코. 그렇죠. 나는 근데 정치 안 하니까 아깝게 됐지만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그 때가 운이 나빠서 그렇지만 이게 또 이 다음에 또 서로 바뀔 수도 있겠죠. 뭐. 좀 그러길 희망을 하면서 유 박사님하고 너무 많은 다양한 이슈를 놓고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시간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또 다음에 이제 또 오시죠. 노실 때 한번 네네. 가서 컨티뉴를 또 한번 하죠. 불러주시면은 일반 시민이 어떻게 예. 세상을 보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서로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시간 1시간 금방 간다고요. 이게 중간이 아니고 네. 한 시간이에요. 네, 네. 이제 식사하러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브라충 영어 여기까지였습니다.